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63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33일차입니다. 오늘은 74페이지예요. 위협 7가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개정판 74페이지예요.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 제가 좋아하는 연필이 떨어졌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위치나 모습에 대한 비전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모습, 위치나 모습에 대한 비전은 당신이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원하는 위치나 모습이. 그걸 상상하시느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표가 없다면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그럼 다른 말로 목표가 있으면 성공하기가 쉽다. 그렇죠? 목표가 있으면 성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고 한 달, 그렇죠? 네. 뭔가를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직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뭔가 신나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제 DCSV 3000, 그룹 볼륨은 높은데, DCSV 3000, 만까지도 한번 늘려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연락 오는 지인들을 그냥 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뒤에 저의 이제 DCSV와 부하의식에 초대하고 싶은 명수가 또 있어요. 그걸 또 하니까 이제 어제 입금이 탁 돼서 이제 한 명 꼽는 거예요. 6개월 뒤까지 제가 이제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사업이랑 이런 건 차후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내 목표를 위해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니까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2명이 또 약속이 잡혔어요. 근데 한 2명이 더 있는데 아직 이게 소통이 아직 덜 되고 있는데 그냥 막 후루루루 올라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약속이 잡히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표가 있다면 성공은 쉽다. 근데 6개월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1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쵸? 정확하게 그거를 안다면 불안한 마음이 없죠. 근데 그게 정확한 그 마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과거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삶은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감옥이다. 미래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은 현재의 삶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이기 때문에 계속 두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75페이지 볼게요.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플랭클은 동료 수용자가 언제 죽을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동료 수용자가 언제 죽을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데 그게 수용자들이 목적을 잃자 눈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불빛이 사라지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해요. 뭔가 목표가 있고 강력하게 에너지가 밝은 쪽에 제가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 선생님 눈을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선생님 눈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밝을 때 자꾸 쳐다보고 선생님 눈빛을 쳐다보게 되는데 제가 뭔가 딱 걸려서 투사를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눈빛이 안 보여지는 거죠.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목적을 잃은 눈에는 생명의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본다. 사라지는 것을 본다. 그들은 매일 먹는 작은 빵 조각을 나눠 먹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나누어 먹는, 매일 먹는 작은 빵 조각을 나눠 먹고 싶지도 않아 한다는 거죠. 혼자만 먹는 거예요. 그 순간의 고통에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충동적으로 단기 도파민을 추구했다. 목적 상실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목적의 상실은 육체가 죽는 것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고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행복은 불가능했다. 목적이 없는 삶은 과거의 생각이나 자살 충동, 그 밖에 다른 심각한 문제들에 갇혀있는 감옥이 됐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명은 모조리 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됐다. 그러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산소를 갈망하는 것처럼 죽음을 갈망했다. 플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적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섰다.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섰다. 정신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그러는데 정신이 의식 수준에서 의식이 높으면 몸도 건강하고 내 몸을 잘 할 수 있는데 의식 에너지 떨어지면 정신과 신체가 움직이는 건 정신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신체가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 정신에서도 의식이 어떠냐, 이 마음에서 내가 과거에 그 마음은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 부정적인 그 감정. 마음은 감정인 거예요. 감정의 200 이하의 에고의 완전 에고죠. 영적 에고가 조금 더 강해지고 낮아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어떤 이 의식에서 에너지가 낮아져서 무겁고 빛이 무거워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신체와 정신 상태가 약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때문에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신이 우선이고 의식이 우선이고 신체, 몸도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진다. 순서 아시죠? 예, 일반적인 거는 그냥 몸과 마음이 같이 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을 때는 자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적어보지도 않는다. 적어라 적어라 하는데도 적어지지가 않고 선생님이 놓아라 놓아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안 듣는 것보다는 듣다 보면 에너지가 좋아져서 하게 된다는 거죠. 실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체의 면역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용기와 희망을 갑자기 잃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신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용기와 희망이 있을 때의 나의 모습과 내가 희망이 없을 때, 그쵸? 내 몸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내적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환자가 기대할 것은 미래의 목표를 제시함으로 해서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내적인 힘. 그렇죠. 미래의 목표를 제시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 칭찬이 어찌나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지. 많이 조금 칭찬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들긴 해요. 갑자기 이제 오빠죠. 오빠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혈관에 문제가 좀 있어갖고 심장이 답답해서. 며칠 전에 이제 아침에 막 119에 실려가면서 이제 전화가 왔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2박 3일을 와서 토요일 아침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 날에도 미팅이 있었거든요. 미팅 약속이. 그래서 미팅을 하고 왔는데 이제 어차피 있을 거 2박 3일을 다 동생이 있어주고 그 다음에 24시간 한 명이 있어야 된대요.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사람은 누가 있지? 그냥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나?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반짝반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은데 저희 남편이 제일 자유롭죠.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동네 구경하고 막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계신데 시간이 뭔가 약속이 이렇게 있는 거는 급한 약속이 있는 건 아니고 해야 될 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어제 이제 들어가셨어요. 간호하러.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어찌나 그래도 암만 자유롭고 뭐해도 난 싫어 안 해. 뭐 친정집 일에 막 이러면 참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뜩 생각을 하는데 아, 참 감사하다. 안 해준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참 감사하다. 그쵸? 24시간을 처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손이처럼. 나이는 작지만 손이 처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살 더 올라는, 4살 어린 손이 처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톡을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딴짓한다고 못 넣었는데, 끝나자마자 넣으려고요. 그래서 뭔가 감사함, 또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 목표를 갖고 해야 되겠구나. 미래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내적 힘을, 미래의 힘을, 목표를 제시하는 거. 구체적인 목표를 조금 더 짜고, 초대를 몇 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대구에 일단 팀들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좀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용자 중 일부는 스스로 그러한 목표를 본능적으로 찾으려고 했다. 영원의 상 아래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영원의 상 아래서, 영원의 상 아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의 상 아래서 의식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의식을 요번 생에 얼만큼 성장하겠다고 목표를 정하셨나요? 저는 딱 보자마자 540. 어휴, 540은 540인데 중간 목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350. 수용을 해놨어요. 아직 100% 수용은 아닌데 굉장히 많이 그래도 좀 갔어요. 제가 제 스스로 측정하는 거죠. 제가 그랬지. 저 자신을 측정하는 베킨스. 호킨스가 아니라 베킨스예요. 아, 내가 수용으로 그래도 좀 들어가긴 들어갔네. 그걸 제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에 내 나이에 의식을 내가 내 스스로 측정하는 거예요. 남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호킨스 박사님께서나 의식이 높으신 분이나 500 이상이 되신 분들이 측정해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는 남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아, 두려움이 있어서 이러네. 목표가 없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용기를 갖고 내면을 보고 이게 이제 내가 용기를 갖고 내면을 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내면을 보는 거. 내 장을 보는 게 아니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신념이 무엇인지 무의식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안 보면 요번 생에도 힘들고 다음 생에도 힘들고 힘든 거예요. 내 내면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의식, 삶에서 경험하는 거는 목적지가 행복하려고. 행복하냐는 거죠. 안 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매 순간 행복한가요? 매 순간 행복할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삶에 태어난 목적. 그런데 저 사람 보면 아이고 비난하면서 내가 고통받고 아이고 질투하면서 내가 고통받고 결핍 속에서 자존심 상하면서 내가 막 그냥 목구멍이 그냥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 경험해봤거든요. 아이고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하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지는 것 같고 막 그냥 용서할 수 없는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에고가 있죠. 마음이 있다는 거야. 내가 난리를 치고 있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놓아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의식 성장하는 거. 그게 목표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50에 수용을 100% 하게 되면 제가 완전 500으로 껑충 뛸 거예요. 사랑이 들어와야 수용이 된다는 거죠. 사랑이 드러나야. 원래 나는 순수의식 사랑인데 외우라고 그냥 외웠어요. 우리가 두 가지만 외워라. 이 공부하는 거. 나는 순수의식입니다. 순수의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거나 용서를 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해라.
참 선생님께서는 명언을 참 잘 남기시거든요. 참 명언을 잘 남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참 이게 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순수의식인 것을 기억하고 어디서 찾아오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순수의식이 있다. 순수의식이 있고 그리고 놓아버리고 가로막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용서를 해요. 자존심 가로막고 있죠. 순수의식을. 자부심 알고 있어. 내가 최고인데 내가 잘하는데 어이 주기 싫어. 나만 알아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또 들어와야 하는 거고. 그래서 목적이, 의식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사업을 하고 계시면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어느 수익까지 올라가겠다. 한계가 있나? 그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건 또 어떤 수익으로 또 뛰어넘을 수 있을 게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에서도 어떻게 할까? 그거를 미리 잘 되는 것을 상상하고 손님이 오늘 없더라도 잘 되는 것을 상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가 나오는 거예요. 방법과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나온다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것들의 미래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 그렇죠? 인간의 특징이다. 강아지가 동물이 미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극심한 시련에서도 구원을 의미하는 게 미래의 목표, 목적이 있어야 된다. 플랭클이 인용한 영원의 상 아래에서 라는 표현을 눈여겨봐야 한다. 영원한 상 아래에서. 이 말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렇죠? 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플랭클은 그 표현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플랭클의 의미 치료, 즉 인간은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좌우된다.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좌우된다라는 그의 핵심 사상이자 심리치료 기법이 되었다. 플랭클은 강제수용소에 잡혀가기 전부터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경험으로 견해를 확장하고 사상을 명확하게 확립했다. 목적의 결여는 수명을 단축하는 반면 목적의 결여, 수명을 단축한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보면은 2주 전인가 저희 엄마도 드시던 거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미음같이 해가지고 막 야채도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기저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코로나가 딱 걸리면서 어, 음, 걸리면서 48시간 안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근데 이제 친정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시던 요 기간이 조금 있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또 이제 요도관 암 이제 걸리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포기해버리잖아요, 삶에. 그러면은 먹는 고기도 이제 다 귀찮아지는, 안 먹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더더더 빠르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안 좋게 더 막 진행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삶의 목적도 살아야겠다 하는 것 자체도 그런데 그냥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잘 살아야겠다. 어떻게 잘 살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잘 살까?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꼭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지를 잘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 플랭클은 강제수용소에서 잡혀가기 전부터 이 이론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수용소에서 경험으로 견해를 확장하고 사상을 명확하게 확립했다. 목적의 결여는 수명을 단축하는 반면 제가 또 읽었어요. 낙서를 해놨더니 어딘지 헷갈렸어요. 목적을 갖는 일은 기대 수명을 평균 이상으로 늘릴 수가 있다.
목적을 갖는 일은 기대 수명으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저는 이제 기대 수명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죽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살아 있을 때까지 건강한 삶을 살다가 간다는 거죠. 정신 건강. 그렇게 표현을 더 정확한 거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살을 때까지 살아서 의식을 최대한 높이고 건강하게 정신 건강, 육체 건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8세기 미국인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은 40세 이하였다. 와, 18세기에는. 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대부분은 그보다 최소한 20년은 더 살았다. 벤저민 플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를 비롯한 몇몇은 80대까지 살기도 했다. 기대 수명이 75세인 오늘날로 치면 150세까지 산 셈이다. 목적은 비할 데 없는 생명력과 활력, 열정을 제공한다. 플랭클의 목적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원고를 다시 써서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었다. 또한 아내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이러한 목표들이 플랭크를 살아남게 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진 시련을 어떻게 해서든 견디게 한 것이다. 의미 심리학 분야의 저명한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캐슬린 보스는 현재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라고 말한다. 지금 현재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그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현재 사건과 미래의 결과가 의미가 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근데 인간의 행동이나 경험이 미래의 결과와 아무런 연결성이 없으면 그 의미를 잃고 만다는 거예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면 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겠는가? 자격증이 필요 없다면 왜 열심히 노력하며 도전하겠는가? 인간관계를 쌓을 필요가 없다면 왜 다른 사람과 감정적 교류를 하겠는가?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어떤 결정을 선택할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미래다. 이것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닥친 낙관이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현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현재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없으면 삶을 더는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성을 잃는다. 플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미래의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사람은 과거의 생각에 파묻혀 살았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목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나는 결정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과거에 묻혀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그냥 결정하지 않으면 과거의 삶. 결정하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결정을 하면 미래를 앞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보험회사 다녀. 거기서도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을 하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저절로 하겠다고 연락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에서 뭐는 해야 되겠죠. 글은 올려야 되겠죠. 영상이라도 뭔가 올려야 연락이 오잖아요. 심상화를 제대로 해놔놓고 내가 두려워하는지, 과거에 안 됐었을까봐 하고 과거에 묶여있는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앞으로 개선될 수가 있어요. 내가 현재 나를 알아차려야지. 밖으로 투사를 막 하잖아요. 그럼 알아차림이 안 돼요. 뭐 투사하는데 바쁜데 뭐 내가 정신이 어머 쟤는 왜 저래 저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각성을 해요.
평가할 때, 남을 평가할 때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결정하지 않으면 과거에 그냥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 온도 조절기, 이 집의 자동 온도 조절기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추운데 높이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결정된 대로 간다는 거죠. 그런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시련을 내적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업신여겼다. 두 눈을 감고 과거에서만 살려고 했다.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졌다. 과거에만 살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정하지 않으면 과거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뭐 그냥 있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100% 과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95%의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고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미래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지만 미래를 내가 희망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과거에 살 수 있는 거. 근데 과거에 부정적으로 세팅해 놨는데 과거도 제목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거에 관점이 내가 잘못 오해한 삶으로 과거를 사는 거예요. 과거에 세팅된 대로 부정적으로 오해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부화의식은 과거에 오해했는 삶을 내가 오해했구나. 이해를 하면서 놓아버리는 거를 알려주시는 이런 세상에도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부화의식이라는 거죠. 그죠? 엄청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화요일 날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또 이경숙 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쵸? 오고 계셔서 대구에서 들으실 분들 오셔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안 오세요? 우리 포항의 손명란님. 같이 오시지요. 사위가 운전할 때 같이 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대구에 많이 시간 내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의 무시간에 긍정적인 것을 집어넣는, 지금도 계속 긍정적인 걸 집어넣어야 돼요. 원하는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 과거 거는 재맥락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요.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관점을 바꿔줘야 돼.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5월 31일, 6월 1일 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행복한 삶을 같이 함께 살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도 네, 만나 뵙고요. 네, 오늘 마치고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